안녕하세요. 회계 입문자를 위한 회계 기초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만큼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먼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기업의 경영 활동은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모든 활동을 우리가 기업의 경영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죠. 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우리가 분류를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영업 활동, 두 번째 투자 활동, 세 번째 재무 활동,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경영 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현금 7만 원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 호주머니에는 총 10만 원이 있죠. 자, 그 10만 원을 이제 출자를 해서 커피 전문점 사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 10만 원을 가지고 먼저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먼저 커피 전문점이 들어갈 그 건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5만 원이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그 건물 안에 이제 커피 전문점이 들어가야 되니까 커피 전문점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커피 만들 수 있는 기계, 그리고 테이블, 의자와 같은 비품을 이제 매입을 합니다. 여기 비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비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공간에 비치해서 사용하는 물품이다. 비치해서 사용하는 물품을 우리가 비품이라고 한다. 자,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커피 기계와 테이블, 의자와 같은 비품을 매입하는데 또 2만 원을 썼습니다. 총 10만 원 중에 지금 5만 원, 2만 원 해서 7만 원을 썼죠. 자, 이제 3만 원 남았습니다. 자, 커피를 판매를 하려면 커피를 만들어야 되죠. 자, 커피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피 재료를 매입하는데 또 2만 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만들어서 팔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를 위해서 종업원도 채용을 했습니다. 자, 종업원을 채용을 했으면 종업원으로부터 우리가 정당한 그 노동력을 제공을 받고 그 노동력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죠. 자, 당연히 급여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그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자, 5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5만 원을 벌었다. 이만큼은 번 돈입니다. 저 위에까지는 이제 쓴 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경영 활동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자, 나의 현금 7만 원,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만 원. 그래서 총 10만 원을 가지고 자, 커피 전문점을 우리가 개업을 했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다. 자, 나의 현금은 내 자본이었고 내 돈이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은 내 돈이 아니죠. 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갚아야 될 돈입니다. 자, 어쨌든 사업 자금을 조달했다. 자, 대출받은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환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조달을 했으면 상환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업자금 조달과 관련된 경영 활동을 우리가 재무활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무활동. 자, 경영 활동 중에 첫 번째 재무활동이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자, 건물을 5만 원어치 건물을 5만 원 매입했다. 자, 건물 매입했다. 그리고 커피 기계와 테이블, 의자와 같은 내 사업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비품을 매입했다. 자, 2만 원. 자, 이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자, 이렇습니다. 네. 자, 영업에 필요한 영업에 사용할 건물이나 뭐 기계, 비품, 자, 이것 말고도 뭐 토지가 필요할 수도 있죠. 영업을 하려니까 토지가 필요할 수도 있고 자동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뭐 트럭 같은 거 그런 거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자동차, 자, 이런 자산들을 자, 이런 물품들을 자, 매입하는 거, 영업에 사용할 건물, 기계, 비품, 토지, 자동차 등을 매입하는 거. 자, 매입을 했으면 나중에 매입해서 사용하다가 필요 없게 되면 자, 매각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경영 활동을 우리는 네, 투자 활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 활동. 자, 이제 경영 활동이 두 가지 나왔습니다. 앞에 재무 활동, 사업 자금 조달. 두 번째 투자 활동, 영업에 사용할 여러 가지 물품 등을 매입하거나 또는 매각하는 거. 투자 활동. 자, 두 가지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 자, 커피를 이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되니까 재료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필요한 커피 재료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러 가지 활동, 판매 활동 등을 하고 판매도 해야 되고 또 매장도 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종업원을 고용을 해서 그에 대해서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해야죠.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를 판매합니다. 자, 커피를 판매하는 활동. 자, 그를 통해서 5만 원을 벌었죠. 이거는 돈을 번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판매 활동을 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된 경영 활동을 우리는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투자 활동을 통해서 매입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죠. 자, 매입한 건물, 기계, 뭐 자동차 등등을 자, 잘 사용을 해서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판매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잘 관리하기 위한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죠? 자, 매입한 건물 등을 사용을 하고 제품 판매할 준비, 그리고 본격적인 판매 활동, 그리고 잘 관리하기 위한 관리 활동.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네, 영업 활동이라고 합니다. 영업 활동. 영업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영업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만큼 돈을 못 벌게 되는 거예요. 영업 활동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이러한 활동을 우리가 영업 활동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세 가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영업, 투자, 재무 활동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네, 재무 활동. 자, 사업 자금을 조달했던 것을 이제 나중에 상환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 이와 같은 경영 활동을 우리가 재무 활동이라고 한다. 자, 사업 자금 조달이 잘 되어야 경영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만큼 중요한 활동입니다. 재무 활동. 네, 그다음 두 번째, 네, 투자 활동입니다. 자, 투자 활동은 자, 막상 이제 영업을 하려니까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네, 토지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기계, 비품, 자동차 등등등 자,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이렇게 영업에 필요한 또는 영업에 사용할 자, 그런 여러 가지 물품, 자산을 매입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매각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 이런 활동을 우리가 투자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을 하지는 않았는데, 자, 기업의 회사의 투자 활동에는 자,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목적의 투자도 투자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자,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자, 여유 자금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 여유 자금을 그냥 통장에 가만히 놔두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증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할 거냐. 자, 그래서 재산을 증식할 목적으로 회사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회사의 장부에 올라가는 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주식 투자를 잘 했으면 회사의 재산이 증식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것도 자, 투자 활동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투자 활동은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자, 투자 활동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업 활동입니다. 자, 영업 활동은 자, 투자 활동을 통해서 매입한 자산을 잘 사용을 하는 거. 자, 잘 사용을 하는 거. 자, 두 번째. 자, 그리고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 당연히 재료가 필요하겠죠. 자, 재료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누군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매입을 했다가 자, 내가 좀 이윤을 더 붙여서 다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상품을 매입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종업원을 고용하고 그에 따라서 임금을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기타. 자,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그리고 관리를 하기 위한 기타 모든 활동. 자,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모두 묶어서 자, 영업활동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영업활동이 이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야 돈을 벌 수가 있다. 즉 회사에 현금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자, 종합적으로 봤습니다. 자, 회사가 경영활동을 수행하면 반드시 이제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거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이 존재하게 되죠. 거래의 상대방이 존재합니다. 커피를 판매하더라도 커피를 사가는 고객이 있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존재한다. 거래에 위한 상대방. 그리고 그 거래로 인해서 회사의 재산 상태가 변동됩니다. 자, 커피를 팔았다. 그러면 커피를 팔면 난 당연히 그 커피가 10,000원짜리라면 나는 그 10,000원을 벌어들이죠. 자, 그만큼 내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예요. 회사의 재산 상태가 더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재산 상태가 변동된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요건이 서로 이제 맞아야 거래라고 한다 이거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 즉 회계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자, 이 두 가지의 요건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더 필요해요. 자,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자, 금액,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자, 화폐 단위로 표시할 수 있어야만 장부에 정식으로 이제 기록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 이 금액 표시 가능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까지 맞아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회계적 거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인 거래와 회계적 거래를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상품 5만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자, 돈은 한 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이것은 회계적 거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매입을 했으니까 거래의 상대방이 있고요. 자, 상품 5만 원을 매입을 하면 어쨌든 내가 돈을 줘야 되는 거죠. 한 달 후에는 돈을 줘야 돼요. 현금은 나갑니다. 물론 상품이라는 것은 나한테 들어옵니다. 그죠? 자, 어쨌든 회사의 재산 상태에 변동이 될 재산 상태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금액 5만 원을 매입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회계적 거래가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자, 금액이라든지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 뭐 언제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확정이 안 돼 있어요. 자, 이 경우는 금액이라는 조건이 안 맞죠. 따라서
단순한 주문 행위는 회계적 거래가 안 됩니다. 단순히 주문만 했다고 해서 장부에 기록할 수는 없어요. 금액도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부터 시작한다. 자, 경영 활동, 영업, 투자, 재무 활동 배웠죠? 자, 경영 활동을 수행하면 반드시 거래가 있게 되고 그 거래 중에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래가 회계적 거래이다. 자, 앞에서 배웠습니다. 자, 회계적 거래가 발생하면 비로소 우리가 장부에 기입한다. 자, 그 장부에 기입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부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기.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회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 회계라고 하는 거하고 부기라고 하는 것을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부기라고 하는 것은 자, 장부에 기입하는 거, 자, 여기에 한정해서 보통 이제 부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회계는 부기를 포함해서 이 전 과정을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부기는 회계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장부에 기입하는 방법, 그걸 우리가 분계라고 합니다. 장부에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아니고 써서 장부에 쓰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분계라는 방법을 통해서 장부에 기입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 학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간 중에 장부에 쭉 기입을 해 오다가 어느 기간이 이제 지나면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영업을 얼마나 잘했지? 실적이 얼마나 났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다 집계를 해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걸 보통 우리가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 그래서 자, 장부에 기입된 내용을 가지고 자, 결산을 합니다. 자, 결산을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요. 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결산 보고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회계를 배우는 과정에서는 결산 보고서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회계 정보 그리고 재무제표 이런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가지고 다 뭐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비슷하거나 동일한 의미로 쓰인다. 자, 결산 보고서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고 구체적으로 좀 지나면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산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자, 우리 회사의 여러 가지 실적이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이 이제 보고서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냥 서랍 속에 넣고 말아버리냐? 자, 그것이 아니고 결산 보고서를 누군가 봅니다. 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누군가 봐요. 자, 그런데 이 결산 보고서를 도대체 누가 볼까? 그리고 왜 볼까? 왜 보고 싶어 할까? 자, 이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정보. 자, 결산보고서 회계정보를 누가 주로 이용을 하나? 주요 이용자는 누구인가? 자, 이 말은 자, 다르게 표현하면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회계정보는 누구에게 보고되는가? 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자,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회계정보의 주요 이용자. 회사 내부에도 있고요. 회사 외부에도 있습니다. 자, 회사 내부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회계 정보를 가장 보고 싶어 하는 사람, 경영자. 경영자가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 회사 밖에, 회사 외부에는 누가 또 보고 싶어 할까? 네, 회사의 주주. 자, 주주라고 하면 주식회사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투자자의 형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를 설명을 할 때는 주로 주식회사를 가장 많은 회사의 형태,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주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주식회사가 아니면 주주가 없는데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예, 그때는 일반적으로 그 회사에 투자한 사람, 투자자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회사 외부, 채권자. 채권자는 쉽게 말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죠. 예,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그래서 회사 내부의 경영자, 회사 외부의 주주와 채권자. 자, 이 사람들이 회계 정보를 가장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럼 왜 회계 정보를 보려고 할까? 자, 이 사람들은 자, 회계 정보하고
한마디로 정보예요. 정보가 정보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뭔가 내가 이 정보를 보고 내 이익에 맞아야 돼. 이 정보가 내 이익에 부합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회계 정보를 보고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뭔가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회계 정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익 극대화, 주주라든지 채권자,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한다?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가? 이걸 한번 봅시다. 자, 먼저 회사 외부의 주주. 자, 주주는 자,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민감할까요? 네,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가 떨어질 거예요. 회사의 실적이 좋으면, 경영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겁니다. 그죠? 당연히 회계 정보를 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자, 주식을 계속 보유할까? 아니면 지금 팔아버릴까? 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지금 팔아버리려고 할 거고, 더 떨어지기 전에. 주가가 계속 오를 것 같으면 계속 주식을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 의사결정을 하는데 당연히 도움을 주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바로 회사의 회계 정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자, 지금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회사의 주식을 지금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 자, 예비 주주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당장은 주주는 아니에요. 하지만 주주가 될까 말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자, 이 사람들도 투자를 할까 말까. 자, 이 사람들도 당연히 회계 정보를 보고 아, 이 회사의 실적이 좋네? 주가가 앞으로 오를 것 같다 라고 예상이 되면 지금 상대적으로 쌀 때 빨리 주식을 사려고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러한 주식을 사고 보유하거나 매각하거나 하는 형태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그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회계정보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회사 외부의 채권자 한번 봅시다. 채권자는 한마디로 회사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에요. 자, 가장 대표적인 채권자 뭐가 있을까요? 네, 은행. 네, 은행, 수많은 기업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죠? 자, 그럴 때 채권자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뭘까? 자, 원금을 떼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사로부터 원금 회수가 가능할까? 일단 이자는 둘째 치고 원금 회수가 가능할까? 혹시 돈 떼이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가장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은 회사는 당연히 그 회사로부터 원금 회수를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실적이 아주 안 좋은 회사, 그런 원금 회수를 걱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당연히 이 채권자들도 회계 정보를 아주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예비 채권자. 아직은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어. 자, 은행의 대출 심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돈을 대출해 주지는 않았는데 회사에서 자꾸 와서 대출을 해달래. 그러면 뭘 보고 대출을 해줍니까? 자, 그 회사의 회계 정보. 자, 이 회사가 건실한 회사인가? 원금을 떼먹을 회사 아닌가? 그런 걸 보고 당연히 대출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채권자 또는 예비 채권자는 그런 면에서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회계 정보를 보려고 할 것이다. 그죠? 자, 주주나 채권자는 회사 외부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부의 회계 정보 이용자를 한번 봅시다. 자, 회사 내부에도 사실은 경영자 말고도 뭐 종업원도 회계 정보를 보고 싶어 하고 뭐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 경영자이기 때문에 자, 경영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영자는 어떤 사람이냐? 회사의 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자, 우리 회사 제품의 가격을 지금 그대로 유지할까? 인상을 할까?
자, 마케팅 전략을 지금 그대로 유지할까? 또는 수정을 할까? 비용을 지금 계속 유지시켜도 되나? 아니면 더 절감을 해야 되나? 절감을 할 수 있나? 사업을 철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되나? 유지를 시켜야 되나? 자, 이런 다양한 의사결정을 경영자는 해야 됩니다. 자, 경영자가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수많은 자료가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뭐다? 바로 회계 정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경영자는 이 수많은 의사결정을 할 때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한다. 자, 그럼으로써 자,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나중에 성과급도 경영자는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회계 정보를 당연히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이상 이제 회계에 대해서 회계 정보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고 왜 보고 싶어 하며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런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자, 회계의 목적은 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회계의 목적은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계의 목적이에요. 회계의 목적이다. 회계 정보 이용자들은 자, 주주 채권자도 있고 경영자도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뭔가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자신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뭐가 좋다? 회계 정보는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자, 회계의 목적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 자, 그래서 이겁니다. 자, 회계 정보를 보고 내가 이런 결정을 하기를 잘했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회계의 목적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면 자, 회계 목적은 자, 회계 정보 이용자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계의 목적이 된다. 자, 회계 목적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회계를 한번 분류를 해봅시다. 자, 회계 정보 이용자 우리가 배웠죠? 주주 채권자, 경영자 배웠습니다. 주주 채권자는 회사 외부에 있는 사람. 자, 주주 채권자처럼 회사 외부에 있는 이들을 위한 회계. 자, 그것이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재무회계. 자, 그런데 우리가 주주 채권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아주 극소수의 사람인 것만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위에 수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어느 회사의 주주들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가장 대표적인 채권자 누가 있습니까? 자, 아까 말했던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자, 그러면 은행은 무슨 돈으로 회사에 대출을 해줍니까? 자, 일반 국민들로부터 예금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주주 채권자 이렇게 말하면 극소수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예요.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가 바로 재무회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주나 채권자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회계 처리가 아주 적정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재무회계에서는 이 회계 기준이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회계 기준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만 그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사들이 장부에 기록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장부에 기록돼서 나중에 결산이 된 결산 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해야, 그리고 돈을 빌려줘야 주주나 채권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아요. 회계 기준이 적정하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회사의 여러 가지 자산 상태라든지 경영 성과가 왜곡돼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럼 그걸 보고 투자한 주주나 채권자는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회계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특히 회계 기준이 중요한 것이다. 자, 회사 내부에
있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는 바로 관리회계입니다. 자, 관리회계는 경영자, 즉 소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회계하고는 또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요. 자, 그래서 관리회계에서는 재무회계처럼 그런 회계 기준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경영자는 수많은 다양한 의사결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의사결정에 맞게 거기에 맞는, 거기에 부합하는 보고서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의 회계 기준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특별한 기준이 없다. 그 상황에 맞는 보고서가 나오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네, 앞에서 자, 재무회계, 관리회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회계에 대해서 배우면서 회계 기준이 중요하다 이렇게 배웠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회계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회계 기준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 나오는 자,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나오는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중소기업 회계 기준.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회계 기준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모든 상장기업은 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기업은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적용되도록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상장, 비상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자, 증권이 공식적으로 거래되는 그 시장, 우리나라에는 한국거래소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거래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한국거래소라는 데가 있다. 한국거래소. 자, 이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 대표적인 증권 시장이 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두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 그다음에 두 번째로 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장에서 모든 증권이 다 거래될 수 있는 것이냐? 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증권만이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아무 증권이나 거래가 됐다가 그 증권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증권에 투자했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자, 그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그런 증권, 그래서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증권, 그것을 우리가 자, 상장증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장증권. 상장증권. 자,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등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상장이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 증권을 우리가 상장증권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상장증권. 자, 그리고 이 상장증권을 발행한 기업을 우리가 상장기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여기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 그러면 그 삼성전자 주식은 상장증권이고요. 그 삼성전자는 상장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장기업과 관련된 이런 증권들은 상장증권은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많은 국민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자,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자, 국제회계 기준이 아니라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경우에 자, 비상장 기업도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좀 큰 비상장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보다 좀 작은 비상장 기업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 보면 이제 120억
120억보다 큰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자, 이 120억은 직전 연도의 자산 규모입니다. 직전 연도의 자산 규모가 120억 원 이상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리고 자, 70억 원이 안 되는 기업은 중소기업 회계 기준.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요 70억과 120억 사이에 있는 기업은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몰라도 되고요. 다만 자산 규모에 따라서 자, 이렇게 기업 회계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은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상장 기업은 반드시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고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나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만 자, 비상장 기업은 자, 이런 회계 기준을 적용하면 되는데 자, 우리 회사는 국제 회계 기준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적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점만 좀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첫 시간 회계 개념 잘 이해하시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회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